그 나이에 스마트폰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웃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애. 올해로 74살입니다. 남편은 7해 전에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살림을 차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하긴 한데 가끔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제 마음을 휑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라디오를 켜고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은 재미없고 혼잣말로 TV랑 대화하다가 허탈하게 웃을 때도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외출은 동네 마트에 가는 겁니다. 예전엔 시장을 다녔는데 요즘은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이 더 다양하고 가격도 싸서 그쪽으로 다니게 됐죠. 장바구니에 우유 하나, 귤 한 봉지, 계란, 그리고 라면 몇 개. 이 정도면 일주일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장을 다 보고 나면 셀프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손가락이 괜히 뻣뻣해지고 기계 화면이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도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이걸 쓰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겁도 났지만 용기 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바코드에 갖다 댔어요. 삑 하는 소리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같은 게 피어오르던 찰나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고 옆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뒷사람이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고 왜 이리 느려? 하는 눈빛도 느껴졌죠. 결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젊은 직원이 오더니 제 얼굴을 힐끔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셀프 계산 어렵잖아요. 그냥 직원 계산대로 가세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창피를 당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쿡 하고 아프더라고요. 나는 분명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르신은 어렵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말 속에 나를 못 믿는다는 게 담겨 있었고 늙은 사람은 하지 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왜 그리 무겁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움인지 자책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은 줄줄 흘러내렸어요. 누가 본 것도 아닌데 괜히 손등으로 닦아가며 걷다가 집 앞에 와서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기엔 주름이 깊이 패인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된 머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억울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아직 나는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내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아무도 내게 다시 해보세요. 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이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직원의 말투가 자꾸 떠올랐어요.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존중도 느껴지지 않았던 말투. 나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마음속에서 자꾸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심도 생겼어요. 그래, 내가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렇게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키오스크 사용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나왔고 천천히 따라 해봤어요. 화면을 멈춰가며 한 단계씩 눌러보는 내 모습이 조금은 웃기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배워야겠다.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마을 소식지에서 디지털 기기 기초반을 본 게 생각났거든요. 전화를 받으신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 기초반이 시작되는데요. 어르신 이름 적어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학생이 되었습니다. 70이 넘어서 다시 배우는 학생이라니 그 말에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수업날 복지관에 들어서는데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교실에 들어가 보니 또래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고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는데 낯빛이 저처럼 어색해 보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젊은 남자였는데 또렷한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자, 오늘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문자 보내는 걸 배워볼 겁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강사님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화면을 누르면 다시 이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설정으로 가서 설명은 이어졌지만 손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죠. 저도 모르게 손을 멈췄습니다. 강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냐고 물었고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이 나이에 뭘 못했다고 물어보나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슬며시 제 팔을 툭 쳤어요. 우리 둘 다 도통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말이 너무 빨라.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내 또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참 정이 갔어요. 이름이 명자 씨라고 했고 성격이 털털하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난 스마트폰으로 전화 거는 것도 겨우 배웠는데 이건 뭐 외계어야 외계어. 그 말에 강사님도 웃으면서 수업을 잠시 멈췄고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덕분에 명자 씨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명자 씨와 같이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분이 우리 실습도 할 겸 커피 주문 한번 해볼까요? 하더라고요. 입구 앞에는 요즘 유행이라는 키오스크가 서 있었고 명자 씨는 자신 있게 화면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방 멈췄습니다. 어라,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결국 두 사람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씨름했어요. 주문만 하는데도 손에 땀이 나고 뒷사람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 메뉴를 겨우 눌러 성공했을 땐 둘이서 박수까지 쳤죠.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기쁘던지요. 어른이 된 이후로 뭔가를 해내고 박수를 쳐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명자 씨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나이 들면 용기를 내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명자 씨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걸 매일 연습했고, 손주에게 이모티콘도 보낼 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손주가 놀라더군요.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아들, 손주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였죠.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계산하려는 순간 제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결제를 하려고 하자 손주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할머니, 그냥 놔둬요. 이런 건 우리가 할게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에는 악의도 없었고 손주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겠지만 또다시 내가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난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순간에 제자리에 머무는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상처받기보단 오히려 더 이를 악물게 되었어요. 그래,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누가 뭐래도. 며칠이 지나고 다시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괜히 피하고 싶던 셀프 계산대 앞에 선 제 모습이 거울 속의 저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씩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죠. 처음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귤 봉지를 들고 바코드를 댔는데 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나, 둘, 셋 모든 상품을 무사히 계산했을 땐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일이겠지만 저에겐 그 순간이 아주 특별했어요. 무언가를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 그건 나이를 초월한 감정이더라고요.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챙기려는데 옆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기계 앞에서 계속 화면을 만지작거리셨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천천히 바코드 위치를 알려드리고 화면에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렸습니다. 계산이 마무리되고 영수증까지 뽑히자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나이 들고부터는 이런 것도 무서워서 피하게 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날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나를 도와줬던 명자 씨의 손길도 생각났고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란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햇살도 따뜻했고 바람도 부드러웠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변화를 배우는 중이야. 남들이 보기엔 그저 나이 든 여자가 셀프 계산 한 번 했을 뿐이겠지만 저한텐 그게 내 자존심을 지켜낸 일이었고 내 삶을 다시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수업에 갔을 때 강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르신, 이제 도우미로 활동하셔도 되겠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배운 걸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난 뒤 담당자 선생님께 말했어요. 혹시 디지털 수업 보조 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오히려 어르신이 도와주시면 더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저는 복지관의 디지털 수업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2번 수업이 열릴 때마다 먼저 와서 태블릿을 세팅하고 신청한 어르신들께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죠. 처음 보는 분들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으면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해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론 웃음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이 말이 예전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지 한 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실 나 이거 우리 손자한테 배우려다 소리만 듣고 포기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디고 어설플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귀 기울여 주기만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조차 듣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버스가 연이어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 속엔 분명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세상에 적응하느라 조용히 애쓰고 아무도 모르게 울고 그러다 다시 용기 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은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태연아, 이번 주에 시간 되면 할머니랑 점심 어때? 그전에는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연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처음엔 손주도 조금 당황했나 봐요. 답장이 할머니가 카톡도 해요. 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모티콘도 보낼 줄 안다 하고 귀여운 곰돌이 이모티콘을 보냈죠. 그날 손주의 답장은 이거였어요. 우리 할머니 멋져. 짱.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늙었다는 말 뒤에 가려져 있던 제 존재가 그 한마디로 다시 선명해진 것 같았거든요. 멋져. 짱.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칭찬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손주의 그 말은 제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손주와의 대화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 우리 같이 유튜브 영상 만들어 볼까요? 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엄청 나올걸요? 요즘 그런 콘텐츠 인기 많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인터넷에 나온다고. 세상에. 나도 이제 연예인이 되는 거니? 그 말을 듣고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엔 밥 먹고 핸드폰만 보던 손주였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도 할머니 이건 알아요? 하며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알려주곤 해요. 이제는 제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손주도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처음 마트 셀프 계산대 앞에서 무안했던 그날. 그 일을 그냥 잊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아마 아직도 나는 못해 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날의 상처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결국 제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직원에게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콕 찔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변화를 두려워하며 뒤로 숨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뭘 하시려고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도 나는 배울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지. 그 나이에 뭘 하겠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디고 어설플 수는 있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뭔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걸 기다려주지 않을 때, 그럴 때 가장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어떤 삶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제 늦었어.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저 순애가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걸음만 내디뎌 보면 세상이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젊은 분들이 있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어르신은 안 되실 거예요. 이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말보다 천천히 같이 해봐요. 라는 말 한마디면 우린 정말 힘이 납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엔 동영상 편집도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손주랑 함께 나만의 채널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웃기죠? 그런데 이 나이에 뭔가를 꿈꾼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작고 사소한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